안녕하세요.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올리는 투자의 기본 써니의 부동산 불패로 안선혜입니다.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오히려 오른다고 하기도 하고 정부는 가격이 안정화되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많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죠.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주식으로 투자하고 젊은 분들도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에서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투자이지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동산은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부동산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우리 생활 그 자체입니다. 최근 7, 8년간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기는 거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이 시점에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러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앞으로 전세이든 자가이든 취하하기 때문에 전세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요즘은 부동산 정말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이라는 부동산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필요에 의해서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간이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도 그 가격이 제자리라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나는 살려고 사는 것이니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그만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5년이고 10년이고 다른 물가는 올라가 있는데 내가 산 부동산만 가격이 그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돈의 가치는 물가가 올라간 만큼 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 돈이 1억 원이었다면 10년간 물가가 오른 만큼 돈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내가 직접 사는 것이니 올라도 그만, 안 올라도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오르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계신 거겠죠? 그러니 내가 사는 집도 투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집 10년, 20년 산다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은 10년이 지나도 다시 거꾸로 가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많이 놀랐던 것은 내가 사고 팔았던 집이 얼마만큼의 이익이 났는지 또 어떤 가격이었는지 저 스스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 속상했던 것은 사실은 이익을 본 것이 아닌데 나 스스로 이익이 났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판에서 따도 딴 줄 모르고 잃어도 잃은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해야 잃지 않는 위치에 설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나 실거주일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가격입니다. 집을 마련할 때 집에 대한 적정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신규 아파트의 경우 처음 정한 분양가는 건설사가 정하는 것으로 사실 이 가격은 지금의 가격이라기보다는 준공 후에 건설사가 그러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가격입니다. 분양이 완판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다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임을 시장이 인정한 셈입니다. 어떤 곳은 정해진 분양가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미분양이 되어 할인되기도 하고요. 분양 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분양하는 회사가 정하는 가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떤 공급 가격은 2, 3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가져올 교통의 호재를 이미 가격에 모두 반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통이 좋아지고 그 가격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미 형성된 높은 가격은 횡보할 확률도 큽니다. 시장 가격이 형성될 때 어떤 것은 몇천만 원에서 몇 억이나 하는 프리미엄이 붙기도 합니다.
이에 수요자들의 심리가 가세되면서 점점 불어나서 가격이 높아진 상태가 되기도 하죠. 투자의 목적이 수익을 내는 것이므로 단기간의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단기간의 목적을 두고 높은 가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점 또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가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첫째, 평당 단가에 주목하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면 한 채의 가격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가격을 놓고 보면 타 아파트와의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수익성을 계산하기가 힘들죠. 자, 그러나 평당 단가를 가지고 보면 타 아파트와의 가격이 비교가 쉽고 수익성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 지역 내에서 타 아파트와의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동일 지역 내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브랜드 가치, 단지 규모, 입지 조건을 비교하여 관심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산정하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브랜드 가치와 단지 규모가 유사한 3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A단지는 당시 신규 분양된 아파트로 평당 가격이 1,180만원, B단지는 준공된 지 1년 된 아파트로 평당 가격이 1,100만원, C단지는 준공된 지 7년 된 아파트로 평당 가격이 1,000만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중에 하나의 아파트를 구매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느 건을 고르실 건가요? 실제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새 아파트를 고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C단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가격을 산출해 본 결과 C단지가 투자 금액이 적으면서 수익성은 더 좋았습니다. 즉, 위험은 적고 수익성은 좋다는 뜻이죠. 실제 이곳에 저와 저의 의견을 들은 고객들이 투자하여 현재 상당한 수익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C단지는 적정 가치보다 116만원 저평가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유사지역 아파트와의 비교입니다. 유사지역 대장주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관심 아파트의 평당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관심 아파트의 가격도 충분히 유사지역의 아파트만큼의 가격 형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도심과 아주 가까운 섬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섬이라는 이유로 도심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겠죠. 자, 그러나 연육도가 놓여지는 순간 상황은 급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저평가된 곳을 골라 투자하게 되면 더 이상의 입지적인 리스크는 없고 목적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파트 가격 결정 시점의 문제인데요. 신규 공급하는 경우는 특히 지금의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2, 3년 뒤에 준공되는 경우가 다반수이므로 2, 3년 뒤에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바라는 가격만큼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5년까지를 고려해서 가격을 생각해 봅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가격만을 생각하시는데요. 2년 전에는 얼마였는데 또 불과 몇 달 전에는 얼마였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격은 매 시점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가격의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 3년 뒤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의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수요자가 있는가, 즉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살 집은 한번 들어가면 최소 2년에서 3년 또는 투자라면 이제 4년을 계획하고 하셔야 합니다.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더 길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갈 때의 가격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부동산이 우상향만은 아니라는 것 보셨죠?
투자의 시기 또한 더없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많이 실감하실 테지만 이제 부동산은 모르면 안 되는, 심지어 자산을 앉은 자리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식은 시장이나 국제 상황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현금 유동성이 좋고 단기적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또 그렇기에 리스크 또한 높습니다.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 다시 오르기도 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또 어떤 부동산은 어느 시점에 급격히 올라서 한참을 가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이러한 변동성이 주식보다는 완만히 가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기회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올리는 투자의 기본. 써니의 부동산 불패로 안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